현재 우리에겐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여윳돈이 좀 있어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러한 상황을 전제 조건으로 두면서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해보고 투자의 여부를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이러한 내용을 가진 사업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6년 동안의 일감을 미리 따낸 것이죠. 하물며 내년엔 정부에서 지급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데 그 규모의 첫 시작이 2020년 현재의 전체 매출액에서 30% 규모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2021년도의 매출액 반영 규모는 전체 사업 규모의 극히 일부만 반영된 것일 뿐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향후 대한민국 정부가 발주처가 되어 최소 향후 30년 동안 지속적인 매출을 보장합니다. 심지어 경쟁자도 없는 독점입니다. 과점이나 독과점도 아닌 독점 즉 홍일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들이 이 사업을 지지하며 꼭 성공시키길 갈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업체의 동업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즉 주인 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현실에서 이러한 사업에 투자할 기회가 있다면 우린 로비를 해서라도 그 사업체의 동업자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체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 분배가 아닌 그 사업체의 주인의 권리로서 이런 동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벳, 볼트, 너트 등의 22만여 개의 표준폼과 7천여 개의 구조물, 550여 개의 전자장비와 기계장치, 그리고 250여 개의 와이어, 하니스 등의 전기배선 다발을 1300여 명의 엔지니어가 투입되어 인간이 극한의 기술로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평온한 날씨로 유명한 경남 사천의 25만 평 규모의 땅에서 10년 동안 이어져온 이 일은 대한민국의 최고 수준의 기술공들이 비밀리에 공정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65%의 공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9조 원이 투입된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사업인 우리 손으로 우리가 직접 만든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 최종 조립 공간인 공정입동에서 KF-X의 전방, 중앙, 후방 등 부위 결동체 제작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2021년 5월에 10년의 결실인 KF-X 시제기 1호를 세상에 선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루칩 경제와 투자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에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를 제작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하늘과 우주 산업을 책임질 한국항공우주를 분석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 때 현대로템에 이어 삼성항공 우주산업과 대우중공업 그리고 현대우주항공의 항공기 사업 부문을 합쳐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현재 자산은 4조 7,683억 원이며 부채는 3조 5,436억 원으로서 자본은 1조 2,247억 원을 보유 중입니다. 2019년의 배당 성향은 22.9%로서 주요 주주는 26.41%의 지분을 가진 한국수출입은행과 7.16%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으로서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의 기업입니다. 한국항공우주수리온 최근 10월 23일 NIC 신용평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수리온 신용등급은 AA-로 7천억 원 규모의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양산과 1조 원 규모의 수리온 4차 양산에 대한 수주가 확정적이기에 현 17조 원 수준의 수주 잔고를 유지할 것이라는 요인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수리온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2020년 3분기 5,615억의 매출액과 21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2020년에 전년비 11.9% 줄어든 2조 7,400억 원 매출액과 34.6% 줄어든 1,800억 원의 영업이익이 그 이유입니다. 한국항공우주수리온 방산 부문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민수사업과 완제리 수출에 차질이 있었기에 발생된 기록들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무인항공기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은 보잉과 에어버스까지도 적자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산 부문의 실적으로 1,8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은 한국항공우주 무인항공기 10월 27일 22,400원의 종가 기준 2조 1,883억 원의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초저평가 상태로 블루칩 경제와 투자는 판단합니다. 한국항공우주 무인항공기 시가총액 2조 2천억 원의 기업의 수주잔고가 2019년 16.9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자가 없는 독점 상태에서 가시권에 있는 수주 물량만 30조 원이 있으며 잠재된 물량만 33조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무인항공기 시가총액 2조 2천억 원에 망할 염려가 없는 정부가 주인인 기업에서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역시도 한국항공우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무인항공기 물론 세트리가이 같은 여타 중소기업들도 있으나 공기업인 한국항공우주가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무인항공기 무인항공기와 항공전자, 민수완제기, 항공택시 및 전기항공기와 군 헬기 및 민수 헬기 등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항공 관련 전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며 기술력을 향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항공우주 무인항공기 최근 고체 연료 제한 해제는 한국항공우주의 본격적인 우주항공사업 분야를 급성장시킬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무인항공기 또한 2021년 5월 시제기 출고 후 2022년 초도 비행 그리고 2024년부터 양산될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X에 대한 주가의 반영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국항공우주 무인항공기 2021년부터 생산될 소형 민수 헬기와 2022년부터 생산될 소형 무장 헬기 역시도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고 블루칩 경제와 투자는 판단합니다. 2018년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미국 공군의 자기 고등훈련기 사업. 그 불씨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무인항공기, 미 공군이 대체 훈련기 공급 사업을 경쟁 입찰로 바꾸면서 한국항공우주 산업의 T-50과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M346 훈련기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무인항공기 ACC는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 계약자로 미보잉과 스웨덴 사브 컨소시엄이 제안한 T-7A 레드호크를 선택했는데 해당 기종이 오는 2024년에야 도입, 전략화가 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무인항공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미국의 공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작한 비행기를 훈련기로 채택할 날도 멀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무인항공기 425 사업은 1조 2214억 원의 정찰 위성 5기를 발사하는 사업으로 하나에 2,442억 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북한 미사일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해상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50에서 700km 고도에서 15에서 30cm급의 해상도를 가진 정찰위성이 필요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킬체인은 2021년 해상도 30cm의 정찰위성을 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2022년까지
SAR 위성 4기와 EO-IR 위성 1기를 1조 원의 비용으로 발사하여 북한을 2시간마다 정찰할 계획한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SAR 레이더 위성은 주야간과 비가 오는 때에도 북한 전역을 전천으로 정찰할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정찰위성 5기는 2020년에 1기, 2021년에 2기, 2022년에 2기 등 총 5기가 실전 배치될 계획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하물며 한미미사일 지침 4차 개정으로 한국은 고체연료 우주로켓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인은 향후 본격적인 대한민국 우주산업 시대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 425 사업 더욱 디테일한 분석으로 들어갈 수 있으나 우리가 현 시점에서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할 투자 포인트는 모두 말씀드렸다고 판단합니다. 2020년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6년의 일감을 가지고 있으며 주거래처가 결제 불이행에 대한 불안이 없는 대한민국 정부이며 한국항공우주 425 사업 향후 반년 후에 최첨단 기술의 30년 매출이 보장되는 신제품 출시와 100% 독점 기업인 한국항공우주 현재 차세대 전투기인 KF-X의 가치 미반영과 앞으로 미래의 새 시대를 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천병인 한국항공우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블루칩 경제와 투자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돕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전투기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과 무장 체계 한국형 전투기로 알려진 KF-X의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스마트 폭탄이란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유도 폭탄으로 정밀 유도 방식을 사용해 명중률이 매우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구체화되면서 KF-X 개발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F-X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공대공 미사일은 미국산 AIM-120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IM-9 사이드와 인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미정부의 수출 승인 거부로 유럽 MBDA사의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사의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선정됐습니다. 반면 공대지 무장인 스마트 폭탄의 경우 미정부의 수출 승인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산 무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레이저 유도 폭탄인 GBU-12, GPS 유도 폭탄인 JDAM과 레이저 JDAM, 소구경 폭탄, 바람 수정 확산탄인 WCMD 즉 CBU-105가 KF-X에 통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 스마트 폭탄들은 이미 우리 공군에서 사용 중이고 KF-X에 통합될 경우 유사시 중요 목표물에 대해 외과 수술과 같은 정밀 타격이 가능해지며 원거리 공습으로 전투기의 생존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F-X는 공대지 임무를 위해 탑재될 AESA 레이더에 특별히 자동지형 추적 기능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12월 12일 KF-X 탑재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에 자동지형 추적 기술을 적용하는 총 470억 원 규모의 사업 계약을 국방과학연구소와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TATF는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 지형을 감지하고 일정 고도를 자동으로 유지하며 비행하도록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일부 선진국만 개발에 성공한 기술로 첨단 전투기가 근접 항공 지원, 무장 투하 등 임무 수행 시 지형을 따라 낮은 고도로 안전한 비행을 하고 정레이더에 의한 피탐 확률을 최소화해 임무 성공률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자동지형 추적 기능의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지형 추적 컴퓨터는 지난해 연말 방위사업 청과 이스라엘 엘비스가 계약을 맺고 기술 협력 생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 금액은 52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4.5세대인 한국형 KEX 전투기의 길이는
16.9m, 높이 4.7m, 폭 11.2m입니다.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量은 25,600kg으로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 거리는 2,900km입니다. 이 전투기는 최신 항전 장비와 능동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및 최신 센서 등을 탑재할 뿐 아니라 고기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 공대공 무기들은 주로 유럽 제-유럽 MBDA사의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사이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선정됐습니다.